이게 또 울산 또 전화 대기자가 찍으니까 촬영을 하니까 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예총 회장님 현재 본부에 계시고,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 지부장님 하시고 중앙이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60년 세월 동안 동지 생활을 하면서 참 뭐 해외 활동도 많이 하면서 큰 행사에 참석도 하고 물론 또 직접 또 집행도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문화적인 그러한 조촐한 이 모임이야말로 이 행사야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큰 추억으로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조금 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너의 길을 묻다 이 책이 이번에 6번째 만드는 건데 사실은 뭐 한 장르에서 6번 작품집을 출판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절에 이 느낀 걸 한 구절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않는 그런 화려함을 남긴다 그런 구절을 내가 봤는데 바로 모든 뜻은 거기에 담겼습니다. 삶 자체를 언젠가는 서산에 해가 지는데 육체는 가도 정신만은 남겨놓고 시대와 함께 후배들과 함께 공정을 지키고 싶은 솔직한 욕심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시기질이 참 인상 깊게 제가 남습니다. 근데 사진집이라는 그 이전에 출판을 한다 그러면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으니까 자꾸 이제 갈 자리도 없어지고 쓸 자리도 앉을 자리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는데 아직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갈 자리도 좀 적게 가고 앉을 자리 쓸 자리도 좀 피해야 되는데 우리 안사님 저기 보고 저 형님 뭐라 그러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꿈에도 아직도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이 능의 길을 묻다는 내 개인적으로 작품을 해서 출판해서 이게 뭐 편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참 금쪽 같은 시간 내가 경주 쪽을 가서 농으로 또 유물로 다니면서 또 우리 그 최빈재 선생 있지만은 경주 남산 사마령이 그 연말 때는 항상 춤춥니다. 또 봄에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면 노래도 부리고 여러 가지 올라갔다가 그것도 헌다도 하고 만백성 후배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단지 뼈가 있습니다. 만백성이 아니고 순수한 그야말로 선량한 우리 문화인 우리 다인을 부어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한 충문을 1년에 2번씩 하늘에 띄웁니다. 근데 이 경주 남산을 쭉 지금까지도 정성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이 왕릉의 길을 걷다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할 데가 별로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이제는 능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나 자문자답을 한번 해야 되겠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편안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왕릉에 가서 왕의 정신을 받고 자문자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56개 왕께서 1년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1년 조금 지나다가 또 권력에 밀려가지고 자리를 양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올해 이야기하시는 분은 61년이라는 환갑, 일주갑이 넘는 그 소위 그 임금 자리에서 머무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허자한 그 상석 하나 없이 이렇게 홀로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왕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가보셨죠? 이런 왕을 봤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왕이 있으니까 왕도 왕 이후를 해가지고 근분이 된 이제 왕 미리 준비하고 소방도 준비를 했어요. 상석이 없으니까요. 그냥 놓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살을 한 잔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마음에 있던 것도 하고 주문도 또 건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13년 동안 촬영을 해서 이분의 작품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이 경주요. 경주가 울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고 이 책 속에 또 표현을 했고 경주는 경주가 아니고 경주는 능이 경주라는 그러한 수소 자연적인 사상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조형적이고 화려하고 미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서부 어디를 가도 굉장히 유물이 많은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이 경주의 전체 우리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얼굴은 바로 그 능입니다. 능. 그 자연 그 당시에도 무슨 그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삽으로 홍미로서 속거리로서 흙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능을 쌓는다. 이 자체가 세계가 놀랄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울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눌지왕이 계셨는데 눌지왕이 그 당시에 나라가 좀 혼란하니까 외부에 그 아들 둘이를 군무를 보내고 이 아들을 못 데리고 와가지고 참 한탄하고 늘 고민할 때 우리 만고충신 박재상께서 스스로 참 왕후 두 분을 구출해오고 자기는 외국에서 참 굶다 죽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것이 우리 울산의 만고충신 박재상 그 이제 두동에 지금 만구석이 있고 또 추고 혼이 돼가지고 건너산으로 와서 어느람이라 들어가다가 어느 바위에 숨어 혼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어느람이라는 절을 짓고 지금도 태평성대를 위한 연구를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가대 우러 석지 우러 같은 그 아린 마을을 비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우리 역사가 참 자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자리가 이게 이제 무고동, 삼호동 이 일대인데 마지막 56대 왕, 그러니까 이제 경순왕께서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또 전국의 호족들이 또 왕건하고 협력을 해가 있으니까 신라가 임금 닫지 못하고 힘을 다히 못할 때 이제 우리 문수동자를 만나러 울산을 옵니다. 와가지고 문수동자가 임금을 만났어요. 사무강 건너서 이제 만나서 안내를 하면서 보니까 문수동자 그가 비치는 품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순왕릉의 모습에 이 나라를 이제 끝을 내는 그러한 게 짐작이 돼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고 문수동자가 문수산 쪽으로 이래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걸 부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이 세 번 불렀다 해서 삼호라는 지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삼호동 그 동공원에 가면은 경순 없는 동상을 부른 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쫙 있습니다. 외친 그 신라 천년을 이제 이 원원에게 넘겨준 그 직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런 아픈 사연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경순왕릉이 어디 계시냐면 경기도 연천군에 계십니다. 경기도 연천군.
그러니까 이제 왕건에게 나라를 이제 양면을 하고 따라가지고 개성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사시다가 운명을 했었는데, 운명하고 난 뒤에 경주 시민들이, 그 유민들이 그 왕 유구를 경주로 보내달라는 그러한 상소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때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경주를 경순 왕릉을 경순왕 유구를 경주로 보내면 밀란이 일어날 그런 굉장한 그 경순왕이 종교를 굉장히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교중에서 정해가지고 임금의 유구는 백리일 밖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해가지고 이 이제 유구가 어디까지 왔냐면 연천군 고량포로까지 와서 이제 이 무덤을 이제 섰는데, 그때 뭐 고려조 사정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는 이제 이 신라 인물을 별로 이제 이 대접을 적게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신라 문화를 좀 이래 하대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덤이가 뭐라고 어쩌니까 신령이 되죠.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울산도 지금 이제 그 경순왕릉 후손들이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을 잃고 신령이 된 걸로 이제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교가 이제 1950년도에 53년에 휴정되고 난 뒤에 대물제태 안에 이제 철망 기호하는 그 작업 과정에서 경순왕릉의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비문이 발견돼가지고 그 군인이 그 하문을 좀 많이 알았던 모양이죠. 그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실질적 가보니까 경순왕릉의 비가 있고 무덤도 어느 정도 다 훼손됐지만은 형태는 가차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무제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죠. 일반인은 후손도 접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크면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후손이 크면 조상이 키가 큰다는 말이 있듯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가고 난 뒤에 그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무덤을. 그래서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무제태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거, 쥐레 제거 다 하고 해가지고 길을 위해가지고 에어 사가지고 지금도 철조망과 에어 산 안에 지금 현재 이제 능이 계시고,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할 수 있고, 경기도청에서 이제 그 지역 문화재를 지정해가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세 군을 갔습니다. 가서 다 보니까 참 뭐 쏠쏠하고 뭐 철조망 안에 군인들이 빼고 에어 사고 있어요. 또 철조망은 쳤지만은 밖에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이 능이 있고 밖에는 에어 사수에 소쿠리가 찌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고 헌달을 해도 되겠냐, 좋다 해가지고 저 헌달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철현을 읽은 슬픔과 우리 한반도 그 피리빈이라는 6.25 사변의 슬픔을 그 현적을 총탄을 맞아, 뒷문이 총탄을 맞아 흔적을 엉망이 총을 맞아가지고 그런 비운의 왕의 이제 그 마지막이 우리 울산에 지금 이제 그 남구 사모동 동상이 있어서 문중산을 손짓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옥산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화 중에 최고의 문화가 신라 문화 중에는 그 조용 문화거든요. 조용 문화, 춤, 노래 할 거 없고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용안이 있고 또 조용존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용무가 있고 조용탑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있고 경주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조용무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돼가지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하고 관련돼 있는 형광왕릉은 그야말로 우리 신라의 소위 말하면 백리고 꽃이 같은 문화의 기본이 우리 울산에서 꽃이 피었다 하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옛날 울산 통업축제, 그러니까 1962년도 시가 성격되고 67년도에 이 울산 공업축제가 이루어질 때 전날 제사가 어디냐면은 동을에서 개변천신제를 지냈어요. 개변천신제. 그 개변천신 그런 거는 효공왕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공왕이 이제 신라 말기인데 나라 또 어지럽고 혁명이니까 항상 울산에 와서 신화를 만듭니다. 신화를. 그러니까 조용조 신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변천신도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이 신화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학성공원 그 일대가 신두산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문안에 보면 신선이 그 상하를 물고 울산 신두산에 하강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합중은 신두산의 그 개빈천신 사상에서 발생됐다. 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합춤을 가지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것도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고 분명한 그러한 그 신라시대부터 거의 1,000년, 2,000년 세월 동안 이어오는 우산 정신이 거기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저 방구대 천전리 각석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 147호 9% 지정되어 있는 천전리 각석, 그때는 화랑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방구대 그 일대, 그러니까 국곡에는 화랑정신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거풍왕릉이 이제 왕림 해가지고 그 문자도 남기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찬란한 그 소위 7,000년 이후의 문화가 거기서 이제 예민히 대학강을 소위 말하면 이어가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울산이 우연한 게 아니고 신라 철전이라는 역사를 우리 울산이 에워싸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이제 울산이라는 것, 이게 이제 드러납니다. 끝나고 여러분 차 하시고 우리 뭐 진발 동생이 지금 멋지게 해놓고 뭐 이래 차를 하는데 이 차 정신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저 건너 다전에 우리 600년 되는 우리 입향족께서 내려온 다전 마을이 신라시대 때 이제 흥덕왕이 828년에 사실을 가져와가지고 지리산 심고 이 일대를 심은 역사가 면밀히 연결되어가지고 울산의 다전이 다차 고장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께 앉아 계시는 이 차자리 역시도 그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또 있는데 왕 중에 56개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성. 그러니까 이제 선덕이라는 왕이 두 분이 계시는데 선덕 한 분은 남자고 27대 왕은 이제 여자 그러니까 이제 선덕 여왕이죠. 선덕 여왕에 가면 사지사철 누가 갖다 놓은 일은 몰라도 꽃다발이 꽃바구니가 그게 능이 있어요. 관에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그 선덕 여왕을 존경하는 뜻에서 놓는 그러한 그 흔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그 경주의 황룡사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우리 이제 구청 목탑이 몽고군에 의해서 불이 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소실되고 그 사적만 남아있거든요. 사적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져서 그때 동시에 자정역사 이렇게 선덕여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태화사약을 지어요. 그리고 동시에 태화사를 짓습니다. 황룡사지하고. 그 동시에 지금 현재 통도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3대 사절 중에 우리 3대 사절 중에 울산에 태화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사의 우리 묘지지는 태화강 위에 요 아래쪽에 보면 태화로 아래쪽에 황룡룡이라는 용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로가 있는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옛날 신라 때 그 종가 위치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울산이 신라 천년을 에워싸고 신라 문화를 지키고 또 이 입지적 조건이나 그 지형적인 측면에 봐서 우리 울산에 산다는 우리 울산 시민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언젠가는 어떤 형태든지 우리 울산 사람으로서 이 긍지를 가지고 또 그러하여금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까지도 저희 말하면 한국 주도를 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 큰 공을 우리 사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그 안에 흔히 말하는 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 사진을 찍게 된 그 배경에 그 시절의 역사와 삶을 살았던 분들의 혼을 노래로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가 보였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사진으로 시를 노래하시는구나. 목소리로 사진을 표현하시는구나. 사진으로 역사를 표현하시는구나. 사진으로 역사 속에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의 어떤 어머니 그 뿌리를 너무나 살려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너무 커서요. 그리고 또 직접 노래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2024년 6월에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한 것이 엄마 여기가 울산입니다 하는 기획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정말 무대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멋진 목소리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농요를 불러달라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짧은 인연인데 아까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사진 작품의 절반은 사모님 혼이다. 우리 여성들은 다 압니다. 맞죠? 오로지 사진에 몰입해서 다니시는 그런 그 선생님의 뒷바라지 하시느라 사모님 정말 심장이 애가 많이 누르셨을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저희는 이런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선생님의 아직도 정정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따라가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재능이 많고 학식이 많은 분들은 안 늙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 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뒤따라가서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또 6번째 출연하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사진집이 이렇게 나왔을까? 사진 한 장에 능에 비친 그 그림자 하나라도 허투루 담을 수 없는 그런 사진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번쯤 보고 촌으로 치면 새벽 첫 닭이 울 때쯤 안 됐겠습니까? 그때 이제 잠을 청하게 됐었는데, 그러고도 제가 소감을 어떻게 한번 적어볼까 이래 하다가 적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적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너무 가까이 지내서 그런지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외람되고 이런 게 아마 같이 중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진집 낸 6권 전부를 쭉 이렇게 다시 펼쳐봤습니다. 보고 또 담고, 그런 이번에 이 능에게 길을 묻다 이 사진집을 보면서 앞에 숨결도 물론 국민 훈장을 받으셨던 숨결도 상당히 급이 높은 사진집을 인정을 받습니다만, 능에게 길을 묻다는 56대 왕을 정리한 신라사 전부를 담았지 않나, 함축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지를 보니까 황금색이에요. 우리가 이게 음양 조금 아시는 분은 그 목화 토금수지 않습니까? 중앙이 톤대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황색. 이게 임금의 색이거든요. 임금의 색인데 그 색을 선택하고, 앞에 태화감은 대숲처럼 좀 자색의 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지를 보면서 이 또 왕릉이라는 저 각은 우보스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이 명 대작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
사진집이 만들어진 건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최소한 울산시나 기타 문화 요즘 문화체육부입니까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신라사 재조명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이 잔치를 한번 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능의 길을 묻다. 카메라와 인연 맺은 지 어언 66해. 뒤돌아보면 아득히 먼 길 저너머 역사의 현장 렌즈에 담는 순간에도 시골 안악의 주름진 얼굴 잊지 않고 자투리 시간까지 날달 탈탈 털어였던 고향 사람. 우리 사는 땅 울산 구석구석 발길 닿지 않은 곳 없었습니다. 새벽장 이부자리 속 보이 접어 남겨두고 오르내린 남산 자락, 골골이 터잡은 부처와 보살, 숨바꼭질 하듯 찾아내 불어놓은 숨결, 감실보살의 소리 없는 웃음소리, 청명한 가을 하늘 가득 수놓았어라. 남산자라고보다 자칫 발 헛디뎌 넘어진 적 한두 번 아니건만 불타는 예술은 어쩌지 못해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셔터를 눌러 담아낸 시간의 발자취들 두고두고 역사의 빛나리니 잊혀진 이들의 비치지 않은 삶조차 훤히 꿰뚫어 볼 줄 아는 예지 남다르건만 삶의 지혜 들여돌아 허리 굽혀 능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더이다. 산허리를 돌아온 춘삼월 바람결 아직 할 것처럼 매서워도 해마다 상화령 영화되자에 차 한 잔 올리는 일 누구라 따라 할 수 있으리라. 눈길 가는 곳 무심히 누르는 셔터 소리 찰칵 죽어서도 사는 불멸의 예수본으로 길이 큰 울림으로 울리리니 만난 적 없는 역사 속 두구리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가르치는 큰 어른의 준엄하나 결국은 말씀의 성찬 능의 길을 묻다. 넓은 볼동쪽 끝으로 연리역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배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린 진리야. 저런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홀서 뱃속에 한 주름 빚어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방울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아, 예,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자가 서정일 원장님, 안녕하세요.